자, 원리합계가 무엇이냐? 일단 요 얘기부터 먼저 좀 들어가 봐야 되겠죠? 원리합계는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돈을 은행에 넣었을 때 원금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돈을 맡겼으니까 뭘 주겠어요? 이자를 주겠죠?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원리합계라고 합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우리는 원금은 어쨌든 집어넣는 돈이니까 관심사가 아니야. 뭐가 관심사일까? 그치, 돈을 얼마나 주냐? 그게 관심사죠. 그래서 우리는 이자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배울 건데 첫 번째는 달리법이라는 방법을 배울 거고 두 번째는 복리법을 배울 건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달리법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뭐 그래도 굳이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거야. 내가 은행에다가 10,000원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한테 얘기하는 거지. 내가 1년 동안 이 10,000원을 여기다 넣어놓을 테니까 너네는 나한테 1,000원씩 이자를 줘. 매년 1,000원씩 이자를 줘. 그러면 1년 뒤면 얼마가 돼? 그렇지. 2년 뒤면? 3년 뒤면?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 그래서 안 나와요. 알겠죠? 이게 달리법이야. 그럼 복리법은 뭐냐? 복리의 마법 이런 거 얘기 들어본 적 없나? 그렇군. 뭐라고? 하여튼 뭐 이율이 붙는 건데 우리 이런 단어 들어봤어요? 연이율? 이거 잘 보이니? 잘 보여? 잘 보여? 잘 보여? 오케이. 그러면 연이율 10%의 이자가 붙었다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냈어. 그럼 10,000원에 연이율 10% 붙이면 얼마일까? 여기다가 1.1을 곱하면 돼. 얼마? 11,000원. 됐죠? 그리고 연이율이 10%이기 때문에 매년 10%씩 금액이 증가되는 거야. 그러면 10,000원에서 11,000원이 됐다가 여기서 12,000원이 되는 게 아니라 11,000원의 10%인 12,100원이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12,100원에 11을 또 곱하면 1.1을 또 곱해봐. 얼마야? 계산 안 돼? 나도 안 되긴 해. 여튼 1.1의 3승 계산하기 힘들잖아. 쉽지 않잖아. 그치? 아니야. 이것도 계산해야 돼. 얼마야? 슉. 됐어. 난 나왔어. 너는? 오케이. 1321이야. 맞아? 그러면 얼마야? 13,212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달리법을 넣었을 때는 얼마였어? 13,000원이잖아. 그러니까 200원의 이득이 있겠지. 그러니까 복리법은 오래 투자할수록 복리의 효과 때문에 훨씬 더 부풀려지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적금 들어놓으세요. 알겠죠? 적금 들어놔. 그 이자, 그 복리의 마법은 옛날에 이제 투자자, 유명한 투자자 누군지 모르겠어. 쓸데없는 얘기 안 할게. 지금 이거 얘기를 하면 안 돼. 시간을 벌써 15분 잡아먹었기 때문에 그거 얘기하면 안 돼. 알겠지? 뭔가 이상한 소리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두 마디. 알겠지? 이렇게 해줘. 오케이? 그러면 눈치채고 오케이. 스탑할게. 알겠지? 자, 한번 연습해보자. 자, 연이율, 연이라는 오케이. 좋아. 그렇게 하는 거야. 됐어. 좋아. 이거 강의 찍는 건데 조졌네. 하여튼 복리법으로 우리는 계산할 거예요. 왜? 복리법으로 계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이제 10,000원에다가 10%의 이자를 붙였으니까 1 플러스 10%의 이자를 받았으니까 100분의 10을 더한 거를 곱한 거겠지.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비율을 곱하는 거거든. 비율을 곱한다? 등비수열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야. 그래서 등비수열의 성질을 띠고 있는 복리법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다. 알겠지? 자, 그러면 3번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표현할게. 복리법에도 이제 두 가지의 종류. 오케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금이 A1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연이율이 R%라고 할게요. 그러면 1년 뒤면 원금의 1 플러스 100분의 R을 곱하면 돼. 알겠지? 그런 다음에 2년 뒤는 요 금액에 R% 이율을 붙여야 되니까 제곱이 될 거고. 그리고 3년 뒤면 요 금액에 1 플러스 100분의 R을 곱하니까 세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N년 뒤면 얼마가 돼? N제곱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등비 수열로 우리가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냐? 아니겠죠? 당연히 얘네들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유형을 풀 건데 그 유형이 바로 적금을 구하는 거야. 알겠지? 그냥 그 돈을 계속 묵혀두는 게 아니라 매달 돈을 넣는 거예요. 적금이란 게 뭐예요? 매달 돈을 일정 금액을 넣는 거잖아. 그럼 돈을 매달 넣으면 그 돈들은 해가 지날수록 이율이 붙겠지.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이제 적금이 만기가 됐어. 이제 돈을 빼야 돼. 그 타이밍에 돈이 얼마 정도 모일까라는 거 계산을 하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용만 들어봤을 때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적금 풀이, 그러니까 적금에 대한 유형은 두 가지의 유형인데 첫 번째는 기수불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기말불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의 차이는 쉽게 말씀드려서 요거예요. 적금을 넣을 거야. 그럼 적금을 뭐 매년 넣는다고 생각해봐.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넣는다고 생각해봐. 매년 넣을 건데 뭐 매년 초에 넣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언제 넣을 수도 있어요? 끝날 때쯤에 넣어도 되겠지? 그러니까 매년 말에 넣냐 매년 초에 넣냐. 즉 기수불과 기말불의 차이는 언제 돈을 넣느냐. 영어 좀 잘하는 척 할게요. when. 왜. 또 여기서 또 해줘야지 뭐. 그렇지. 근데 이거는 좀 그래. 이거 약간 영감 같잖아. 이렇게 하라니까. 오케이, 좋아. 그건 기침 같아. 그럼 기침이잖아, 진짜로. 아, 그래? 자, 어쨌든 이제 매년 초에 넣냐, 매년 말에 넣냐인데 요 차이는 문제 보시면 알 거예요. 문제 보시면 매년 초에 집어넣냐, 매년 말에 집어넣냐가 나와 있을 거야. 그리고 적금을 빼는 시기는 이게 약간 문제가 보통은 연 말에 적금을 빼더라고요. 문제에서 연초에 빼는 경우는 많이 없긴 한데 연초에 만약에 빼라고 하면 그거에 맞게끔 상황을 또 바꾸면 돼. 그래서 원리합계를 간혹 가다가 공식 암기한 친구들도 있는데 이렇게 문제가 짬뽕 됐을 때 문제 틀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지 말고 원리를 먼저 좀 이해하세요. 원리합계니까. 알겠죠? 그래서 말에 항상 적금을 뺀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간단하게 예시를 하나 좀 들어볼게. 자, 거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있죠? 공식을 외우지 말고 표를 그려라고 하는데 이제 표까지 그릴 필요는 없고요. 저 따라 그리시면 돼요. 연 이율이 일단 10%래. 야, 이런데 없어요. 알겠죠? 현실 고증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10%면 그리고 이제 매년 초마다 복리로 매년 초마다니까 뭐야? 기수불이야. 2만 원씩. 힘 빠지는 금액이네요. 그쵸? 계산은 아무래도 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매년 2만 원씩 집어넣겠대. 그때 이제 언제까지? 5년 동안 집어넣고 5년 말까지의 적립금을 구하라 했으니까 적금을 구하시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잘 기억해도 돈을 넣는 횟수를 잘 봐. 돈을 몇 번 넣으면 돼? 돈을 몇 번 넣어요? 매년 한 번씩 넣잖아. 몇 번? 5번 넣는 거 맞지? 그럼 넣는 시기가 언제라고? 초에 넣어야 된다니까? 그럼 1년 초에 돈을 넣을 거고 2년 초에도 돈을 넣겠죠? 3년 초에도 돈을 넣겠죠? 언제도 넣어? 4년 초에도 넣을 거고요. 5년 초에도 넣을까? 넣어야지. 언제까지 넣을까? 5년 초까지 딱 넣으면 되지. 요때 얼마를 넣으라고? 요때 2만 원을 넣으세요. 2만. 아우, 정말. 살짝 밑에다 쓸게. 2만. 그만 같은데? 2만. 됐어? 돈 빼는 건 언제야, 얘들아? 5년 말이니까 5년 말이야. 자, 일단 첫 번째 환상 잘 들어봐. 첫 번째. 여러분들 헷갈리는 게 하나가 딱 있을 건데 이거야. 초라고 하면 보통 한 1월, 2월, 3월 이때를 얘기하고 말이라고 생각하면 뭐 11월, 12월 뭐 이 정도를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면 5년 초에서 5년 말까지는 대략 한 어느 정도 차이가 나지?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이 1년이라고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아. 왜냐면 같은 해라고 보거든. 같은 해면 솔직히 1년 차 난다 안 하잖아. 그치? 이번 연도 1월이랑 이번 연도 12월이랑 1년 차가 나나?
아니잖아. 1년보단 살짝 조금 뭐 그렇게 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느낌인 것 같아. 5년 초가 2026년 1월 1일 00시 00분 00이라는 소리고 5년 말은 2026년 12월 29일이 아니죠. 12월 31일이죠. 12월 31일 23시 59분 59초 99. 오케이? 그럼 딱 1년 차이 나 안 나? 1년하고 한 1초 차이 나지. 1초 솔직히 좀 봐주자. 1년인데. 그쵸? 그 1초 조금 봐줄 수 있겠어? 봐줄 수 있어? 봐줄 수 있어? 그렇죠. 그게 미적분 원에서 배우는 수렴이라는 개념이야. 알겠어? 1초가 한없이 작아 보이니까 이거는 생략해도 될까 안 될까? 생략하면 안 되지만 생략하자고 우리끼리 약속을 하면 되잖아. 그걸 수렴이라고 하는 거야. 좋은 얘기했죠? 하여튼 뭔 말이야. 그러면 어쨌든 5년 초에서 5년 말 가는 것도 잘 봐. 여기가 포인트야. 우리가 이제 1년 초에 돈을 넣었어요. 그럼 이 돈은 가만히 있니? 지 혼자서 연 이율에 맞게끔 부풀려질 거 아니야. 그러면 2년 초에는 얼마가 되고 2만 곱하기 1.1에 1승이 되고 3년 초에는 얼마가 돼? 2만 곱하기 1.1에 몇 승? 2승이 되겠지. 4년 초에는 2만 곱하기 1.1에 몇 승? 3승. 5년 초에도 2만 곱하기 1.1에 4승. 그리고 이만큼도 몇 년 차이가 나? 1년 정도의 차이가 나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얼마? 2만 곱하기 1.1에 몇 승? 5승이 된다는 거야. 아, 내가 1년 초에 넣었던 돈은 5년 뒤면 1.1에 5승이 곱해진 이만큼의 금액으로 연 이율이 부풀려져 있을 거야. 이해가 돼? 연 이율 10%에 맞게끔 이 돈이 이만큼 부풀어져 있겠지. 그치? 그럼 내가 2년 초에 넣었던 이 돈도 당연히 1년마다 연 이율을 받을 거 아니야. 맞지? 1승. 2만 곱하기 1.1에 몇 승? 2승. 이렇게 되다 보면 여기가 얼마? 1.1에 4승이 되겠지. 그럼 여기도 2만 원에서 1년 뒤, 2년 뒤, 3년 뒤니까 얼마? 그렇지.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얘에서 1년 뒤, 2년 뒤니까 2만 곱하기 1.1에 몇 승? 그치? 의균아. 그 다음에 여기도 내가 5년 초에 돈을 넣었지만 1월 1일 언제 넣었다고? 00시, 00분, 00초에 넣었다니까? 그러면 당연히 12월 31일 23시 59분 59초 99에 돈을 뺄 거면 1년으로 취급해 줄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2만 곱하기 1.1에 1승이 계산된 거야. 그럼 결국 내가 5년 동안 넣었던 돈은 이만큼이고 얘네들을 뭐 하면 돼요? 다 더하면 그게 적금액이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고 봤더니 2만으로 묶게 되면 이게 뭐를 의미하고 있지? 얘네들을 다 더하라는 거는? 그렇죠. 등비수열의 합으로 처리가 된다라는 거야. 그럼 그 이후에 이제 등비수열 합으로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겠지. 괜찮아? 이게 끝이야. 요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이게 응용이 되고 하더라도 풀 수 있다고. 만약에 여기서 문제에서 갑자기 5년 말이 아니라 5년 초까지의 적금액을 물어본다 하면 여기만 지우면 돼요. 이해가 돼? 그렇게 응용이 가능하시다고. 이해를 하시면. 근데 이걸 그 위에 있는 기수불, 기말불 공식을 그냥 암기를 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 이해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한 번만 표 따라 작성해봐라.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알겠지? 그 다음 기말불은 어떻게 될까? 기말불. 매년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다 말이 되겠지? 이 말을 언제라고 생각하라고? 12월 20, 왜 자꾸 20 며칠이 나와? 12월 31일 23시 59분 59초 99. 여기까지 생각하라 했지, 그지? 그럼 봐봐. 그때 돈 집어넣고 이자 주세요. 뭐예요, 이거? 세 글자. 강도지 까비 뭐? 양아치. 양아치라고 하죠? 야, 5년 말쯤에. 그러니까 돈 넣자마자 1초 만에 야, 돈 다시 줘. 이자 줘. 미친놈이지, 그지? 양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5년 말일 때는 여기를 굳이 적을 필요가 없겠죠. 왜? 결국 이 돈을 빼는 거니까. 그러면 딱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냐? 당연히 잘 생각해봐. 매년 말에 집어넣었어. 예시를 들어보자. 지성이랑 나랑 돈을 넣었어. 나는 1월 달에 넣었고 얘는 12월 달에 돈 넣었어. 그럼 내가 지성이보다 어쨌든 1년 더 빨리 돈을 넣었잖아. 그러면 1년에 이자를 더 받는 거는 부당할까 아니면 바람직할까? 바람직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말부는 실제로 이자를 1년 덜 받는 거야. 알겠죠? 원리 이해가 되지? 여기도 2만 곱하기 얼마? 1.1에
3승. 쭉 더하면 결국 5년 말에는 그냥 돈만 넣고 그 돈에 대한 이자는 못 받는다. 그래서 요거 다 더하면 되겠죠. 요거 다. 맞죠? 됐나요? 이거 다 더하면 돼. 다 더하면 이것도 계산이 되겠지. 2만으로 묶어버리면 1 더하기 1.1의 1승 더하기 1.1의 2승 더하기 쭉쭉쭉 가서 1.1의 몇 승까지? 4승까지 합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 있는 계산이 얼마? 1.1 마이너스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이 얼마? 1이고 그 다음에 공비가 1.1이고 항의 개수 몇 개? 5개니까 5승 마이너스 1이겠지. 아직도 막 여기가 4니까 여기도 4 아닌가요? 하는 놈 없겠죠? 등비수열의 합의 항의 개수가 몇 개? 5개니까 헷갈려 하지 말라고 항의 개수로 여기를 판단해야 된다고. 알겠어? 오케이. 끝. 그러면 이제 원리합계는 끝났고요. 뭐 간단하게 문제 하나 풀어보고 시작해볼까? 아니면 프랙탈 바로 들어갈까? 그러면 제가 좀 계산이 빡센 걸로 할까? 1번으로 할게. 그렇게 빡세진 않아, 미안. 2번이 좀 더 빡센데. 자, 익숙한 네이밍이 보이네요. 자, 현준이는 매년 초에 일정한 금액을 왜 시켜? 왜? 내가 3인칭 하면 안 돼? 내 교재에서? 자, 현준이는 매년 초 이제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여 3년 말까지 현준이의 대학 등록금 390만 원을 마련하려고 한대. 문과인가? 왜? 아니,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 원래 사립대학교 기준에서 공과대학 자연대학의 등록금은 보통 한 450에서 500 사이. 알겠지? 그 문과가 한 300에서 300 중후반이야. 알겠지? 그치. 왜 이과는 실험실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돼. 기계도 있어야 되고 하잖아. 문과는 뭐만 있으면 돼? 책 하나만 있으면 돼요. 알겠죠? 웃지 마. 수학과도 책 하나만 있으면 돼. 실험실 필요 없어. 근데 우리는 왜 450이야? 하여튼. 자, 야, 이럴 때 흠흠 해주라고. 제발. 자, 그래서 매년 초에 이제 얼마씩 적립을 해야 되는가? 이걸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매년 초마다니까 이거 기수별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고 3년 말까지라고 했으니까 3년 말에 돈을 빼겠다. 그리고 대학 등록금을 390만 원 마련하겠다라는 거는 결국에 우리가 기수별로 원리합계를 계산해서 적금 금액이 390이 딱 나오도록 세팅을 해주면 되겠지. 치밀한 녀석이야, 역시. 하여튼 보통 사람 같으면 390이면 그냥 130씩 보내면 되겠지 이 생각하겠는데 이 새끼 이거 적금까지 생각하고 치밀하군. 그러면 매년 초에 얼마씩 이제 적립을 해야 되냐라고 했으니까 원금을 제가 A라고 할게요. 그러면 1년 초, 2년 초 이 정도만 쓰라고. 다 쓰지 않을 거라고. 알겠지? 3년 초. 그리고 적지 마. 너네가 집 가서 연습해야지. 3년 말. 여기까지 세팅할 수 있지? 그러면 여기 1년 초에 내가 처음으로 A1 넣었어. 어쨌든 3년 동안 3번 넣어야 되잖아. 2년 초에도 A1을 넣어야 돼. 3년 초에도 A1을 넣으면 되겠죠? 그럼 요 A1이 가만히 있지 않고 뭐 하는 거야? 복리의 효과로 이자가 막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1년, 2년, 3년 뒤면 얘는 얼마가 돼? A 곱하기 1.04에 얼마? 3승이 되겠고 얘는 얼마가 돼요? A 곱하기 1.04에 얼마? 2승이 되겠고 얘는 어쨌든 1년은 넣은 거니까 같은 해에 돈을 넣었지만 1년은 넣었잖니? 그치? 그래서 1승. 그래서 이걸 다 더한 게 얼마다? 390이다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어렵지 않지? 오케이. 자, 그러면 2번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계산은 여러분들이 조금 진행해 주세요. 2번 문제는 너희가 한번 10까지만 작성해봐. 계산은 하지 말고. 시작. 볼게요. 기말불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15년 말쯤에 빼겠다라는 거니까 또 적어. 1년 말, 2년 말, 15년 말. 그럼 이때 돈을 빼잖아. 그치? 근데 15년 동안 돈은 몇 번 넣어야 돼? 15번 넣어야 되니까 매년 말마다 돈은 넣어야 돼요. 알겠죠? 그럼 내가 이제 얼마 넣을지 모르니까 A1 넣었다 치면 요때 A1 넣고 요때도 A1 넣어야지. 그러다가
마지막 해에도 A1을 넣기는 해야 되는데 이 돈에다가 이자를 달라고 하면 그건 뭐라고? 세 글자? 양아치.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1년 말에서 15년 말까지는 몇 년 걸린 거야? 14년 걸렸으니까 여기는 얼마? A 곱하기 1. 잠깐만. 연율 얼마야? 5%야? 1.05에 몇 승? 14승. 그럼 여기는 1년 더 늦게 넣었으니까 A 곱하기 1.0에 13승. 그죠? 그럼 이거 다 더하면 되잖아. 그러면 결국 A로 묶어 버렸더니 이게 뭐야? 1부터 어디까지? 자, 잠깐 집중해보자. 1부터 어디까지? 1.05에 14승까지 합이지. 등비 수열의 합이지. 공비가 얼마? 1.05겠죠? 맞죠? 거기서 얼마를 빼고? 1 뺀 거. 분의 초항이 얼마야? A를 줬으니까 얼마? 1이겠지, 초항은. 1 곱하기. 자, 공비 1.05에 몇 승이야? 15승. 그 이유가 뭐야? 그치, 1부터 1.05에 14승까지의 항의 개수가 몇 개니까? 15개니까. 그래서 15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정리합시다. A 곱하기 밑에가 이제 0.05가 될 거고 위에는 1.05에 15승이 얼마라고 계산하라 했어? 2.1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1.1 되겠지? 따라서 얘 계산하면 22A가 되는 거야. 그게 얼마? 770이면 되겠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A는 얼마? 35라는 거야. 그러니까 매년 35만 원씩 넣으면 돼. 그러면 잘 생각해봐. 이게 너네들한테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니까? 왜? 한 달에 3만 원 용돈이면 충분히 너 얼마 받니? 한 달에? 얼마 받아? 저 용돈 안 받습니다. 어떻게 살아? 돈이 부족할 때. 그래? 너는 한 달 용돈 10만 원? 센데? 너는? 그럼 무제 아니야? 기대할게. 그 다음에 너는? 와, 그래서 아빠 카드? 너는? 주 단위야? 뭐? 3만 원? 그럼 계산하면 되잖아, 이 새끼야. 4주면 그러면 12만 원이네, 그지? 와. 그럼 봐봐, 이거. 1년에 35면 한 달에 얼마야? 3만 원만 투자하면 된다고, 얘들아. 3만 원을 투자해서 적금을 드는 거야. 너희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면 15년 말이면, 15년 뒤면 몇 살이야? 32살이야? 아, 그때 뭐 770만 원 뭐 굿이죠? 그죠? 근데 이걸 금액을 좀 키워보자. 봐봐. 이건 1년이잖아, 1년. 1년이잖아. 그럼 1년에 이제 돈을, 그래도 한 달에 30만 원씩만 넣어도 1년이면 얼마야? 한 달에 30만 원씩만 넣어도 1년에 얼마야? 360이잖아. 그지? 360. 360이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1년에 360이니까 10 곱하면 한 350 정도라고 생각해도 얼마야? 얼마 나와? 7,700만 원 나온다고. 와우. 그죠? 한 달에 30만 원? 그러면 한 달에 여기서 100만 원을 바꾸면 곱하기 또 3 하면 되니까 얼마? 2억. 한 달에 30만 원씩만 투자를 해도 1년이면 1,200만 여기까지 할게요. 알겠죠? 근데 그러면 봐봐. 원래 기본적으로 내가 35만 원씩 그냥 15년 동안 넣으려고 했어. 그럼 얼마였을까? 35 곱하기 15만 하면 되잖아. 얼마야? 복리의 마법을 보여줄게. 얼마야? 525야. 그러니까 또 한 달에 만약 1년에 100만 원씩 넣는다고 치면, 오케이? 1년에 100만 원씩 넣는다 치면 얼마야? 2천 얼마지? 얼마야? 1,500이야. 얼마 차이 나? 600 차이 난다. 그냥 현찰로 캐시로 들고 있는 것과 적금 5%로 드는 것과 600 차이 나간다고. 이게 복리의 마법이에요. 알겠죠? 좋습니다. 하여튼 오늘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빨리 컴팩트하게 컴팩트는 개뿔 그냥 빠르게 안 되지. 천천히 배워야지. 천천히. 프랙탈 갑시다. 프랙탈. 어차피 이거 제 시간이 끝날 것 같아요. 프랙탈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배우는 내용이죠. 자, 쉽지 않은 형태가 눈에 보이고 계실 거예요. 그죠? 현실과 도피하려고 하지 말고 맞서 싸워 봅시다. 자, 그러니까 1번에 제가 그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릴 것 같아서 3번의 그림은 좀 그래도 자신 있거든. 열심히 한번 그려볼게. 어떤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요 삼각형을 중점을 연결을 시켜서 왜 웃어? 왜 웃어? 어? 뭐가? 왜 웃는지 모르겠다고? 갑자기 사람을 미친놈 만들어버리네? 어? 프랙탈 가리키는 거 있어요. 왜 그래? 어? 뭐? 뭐라고? 아, 프랙탈? 뭐 하냐? 그 어디가 아파? 하여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동일한 구조잖아요. 이게 정삼각형인데 이게 보면 정삼각형 몇 개 있어? 4개인데 뭐 3개 있다고 쳐도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요 친구에서 요 친구로 하나의 한 번의 시행을 넘어갈 때 1회 시행할 때 각 변의 중점을 이어가지고 정삼각형 몇 개를 만들어? 4개를 만든 다음에 가운데 있는 이 정삼각형을 빼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이 정삼각형 3개가 되잖아. 그치?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뭐 하는 거야? 이렇게 그려져 있던 녀석, 여기 중간에 지금 빠져 있는 상태에서 또 이 구조에서 각 변의 중점을 또 연결을 시켜서 가운데 정삼각형을 오려내게 되면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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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남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울게. 여기 지우고 얘를 이제 오려냈다고 치면 요거랑 요거랑 요게 된 거죠. 얘는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요 넓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우리가 프랙탈 구조라 하는 거예요. 동일한 구조가 계속 반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구조니까. 이해가 되니? 그래서 이제 결국 뭐냐면 잘 봐봐. 우리가 삼각형 하나만 볼게. 요 삼각형은 어떻게 됐어? 요 친구가 뭐가 된 거야? 요 친구가 된 거지. 요거 하나로 보면. 그러다가 요 친구는 또 뭐가 됐어요? 요렇게 된 거지. 괜찮지? 그러니까 이게 모양은 똑같지만 축소가 됐잖아. 그럼 축소가 됐으면 모양이 똑같으니까 서로 뭐라는 거야? 그렇지. 모양이 같을 때 우리가 닮음이라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닮은 뭘 알 수 있을까? 비를 알 수 있잖아. 그럼 그 비가 의미하는 게 뭐겠어? 닮은 비. 그 닮은 비가 뭔가 공비의 역할을 할 것 같지 않니? 왜? 공비라는 것도 뭐야? 어떤 수에다가 비율을 곱한 게 일정한 비율을 곱하는 게 등비수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공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프랙탈 구조가 뭐랑 관련돼 있어? 등비수열의 내용과 연관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두 번째 내용이고요. 세 번째, 이 등비수열을 가지고 결국 여기가 이제 R1이라면 요 넓이에요. 요게 R2의 넓이고요. 요게 이제 R3의 넓이라고 합시다. 알겠죠? 그럼 이 구조에서 나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겠죠? 뭘 물어볼 수 있냐? 첫 번째, R5를 묻고 싶은 거야. 다섯 번째 도형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 이게 계속 반복돼가지고. 이해가 되지? 두 번째 선택지는 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첫 번째 항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섯 번째 항까지의 얼마? 합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문제도 생기겠지. 그럼 요거는 이제 등비수열의 무슨 항? 일반항으로 푸시면 되고 얘는 등비수열 뭘로 풀면 돼요? 합으로 풀면 된다 이 말이야. 괜찮니? 어쨌든 얘네 두 개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거는 두 가지가 있어. 재료가 두 가지가 필요해. 뭐랑 뭐? 일반항이든 그러니까 일반항이든 등비수열의 합이든 두 개가 필요해. 뭐야? 첫째 항, 초항이랑 공비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한 거죠. 맞죠? 그치? 그럼 첫째 항을 구하는 거는 본인의 약간 역량에 따라 열심히 하시면 되고, 하지만 공비를 구하는 것은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R1을 구하고 R2를 구한 다음에 걔네들 간의 관계식을 통해서 공비를 찾는 방법이 있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A1분의 A2 하면 이게 뭐가 돼요? R이 되잖아. 그럼 A1과 A2를 찾아서 나눠서 R을 찾는 방식이 있겠지. 근데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게 그림이 지금은 되게 심플하게 생겼지만 나중에 복잡한 그림을 봤을 때 R2의 넓이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야. 그러면 R2의 넓이를 구하지 않고 공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오늘 설명하려고 해요. 이 R2의 넓이를, 그러니까 이 공비를 어떤 식으로 내가 정의를 할 거냐면 거기 이제 책에도 3번에 적혀 있죠. 공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넓이 공비와
개수에 대한 공비를 뭐 한다? 곱한 게 우리가 원하는 공비가 될 거다. 오케이. 그럼 봐봐. 자, 지금 우리는 공비를 구할 건데 첫 번째 도형이 뭐였어? 얘였지. 두 번째 도형 뭐였어? 이거죠. 맞죠? 세 번째 도형은 이거 알아? 이거? 요랬는데 요랬다가 요랬는데 요랬다가 요래됐습니다. 이거 아나? 그거 좀 귀엽더라고. 됐죠? 하여튼 까먹었잖아. 그래. 그래서 도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한번 보자고. 자, 봐봐. 넓이 공비라고 하는 거는 요 삼각형의 넓이에서 이 전체 삼각형 다 보는 거 아니다. 하나의 삼각형의 넓이랑 어떤 관계에 가지고 있는가. 따라서 이 넓이에다가 얼마만큼의 공비를 곱하면 얘가 되는가. 이게 넓이 공비야. 그리고 또 이 넓이에서 얼마만큼의 넓이 공비를 곱하면 이 작은 삼각형이 되는가. 작은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가. 여기에 뭐라고? 넓이 공비야. 알겠지? 개수 공비는 뭐겠어? 처음에 몇 개였어? 정삼각형 몇 개? 한 개였다가 두 번째 시행해서 세 개가 됐다가 세 번째 시행해서 9개가 됐으니까 개수 공비가 몇 개일 것 같아? 안 봐도 비디오 3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넓이 공비만 찾으면 되겠지. 근데 이 넓이 공비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가 필요한 거야? 두 삼각형의 넓이 B가 필요한데 아까 두 삼각형은 뭐라고 했어? 두 글자. 닮음. 그러면 닮음을 넓이 B를 이용해서 풀려면 뭐만 알면 돼요? 닮음 B를 구하신 다음에 뭐 하면 돼? 양변을 제곱해서 넓이 B로 바꿀 수 있잖아. 그럼 결국 닮음 B라는 거는 뭐야? 길이 B로 결정이 되네? 따라서 길이만 알고 있으면 돼. 근데 아까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서로 어떤 관계 있지? 중점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대 얼마? 2분의 1의 비율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1대 2분의 1이니까 얘는 넓이 B는 몇 대면? 1대 4분의 1이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요 삼각형의 넓이에다가 4분의 1배를 하면 잘 들어라 얘들아 이거 진짜 어렵다. 얘에다가 4분의 1배 하면 누가 된다고? 얘 넓이가 나온다고. 알겠어? 얘 넓이가 나와. 여기다 또 4분의 1배 하면 얘 넓이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난 이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넓이 공비는 얼마? 4분의 1.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처리해요? 아니 아까 그래서 개수 공비를 따로 곱했잖아. 이해가 되지? 우리는 하나의 대상에 대한 넓이만 보면 되고 개수는 나중에 곱하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인 공비는 얼마가 돼? 4분의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뭔 말이냐면 다시 해석할게. 요 넓이에다가 4분의 3을 곱하면 이 넓이의 합이 되고 이거에 4분의 3배를 하면 이 넓이들의 합이 나오는 거야. 알겠니? 그럼 R5를 구하라고 하는 거는 R5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 항이 얼마? 요거 2라고 할게요 그냥. 그럼 첫째 항은 정삼각형 넓이 공식을 쓰면 되지. 4분의 루트 3 a제곱인 거 알아? 정삼각형 넓이 공식 4분의 루트 3 a제곱이다 얘들아. 이거는 기억해두자 알겠지? 그럼 얼마야? 루트 3이 첫 번째 항이 되겠지. 요게 1항이니까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R5를 구하고자 하는 거니까 여기에 4분의 3에 몇 승? 4승 곱하면 되겠지. 맞아. 끝. R5까지 합을 구하라고 하면 공비가 얼마? 집중 안 하냐? 1 마이너스 4분의 3이겠지. 초항 얼마? 루트 3.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4분의 3에 몇 개야 항이? 5개잖아. 5승. 끝. 알겠어? 할 수 있겠어? 이거 진짜 개어렵다. 분명히 얘기한다. 분명히 얘기한다잉. 그러니까 지금 잘 집중해서 들어잉. 알겠죠? 지금 집중 안 되면 살짝 일어나도 좋으니까 집중 안 되면 일어나서라도 들어도 좋으니까 어쨌든 최대한 잘 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그 예제를 보시면 예제에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놨었죠. 그걸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문제를 이해를 조금만 더 해보자. 자, 이렇게 정삼각형이 있는데 지금 여기 안에 원이 내접하고 있어. 참고로 이거 브랜치 문제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우리가 이 삼각형에다가 하나만 더 그리자. 그리기 너무 힘들어. 네, 고수 다 됐죠? 완전 고수. 자, 여기 이제 또
접하게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안에 또 얘가 그려지고 있는 상태야. 맞아? 그러면 봐봐.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프랙탈 구조를 띠고 있을 때 R5에 색칠되어 있는 모든 원들의 넓이 합인 S5를 구해보시오라고 나와 있어. 맞아? 그러면 이건 뭐냐면 자 S1은 이겁니다. 뭐예요? 1이죠. S2는 뭘까요? 이건 거 맞아? 그럼 S1에서 이 세 개가 추가된 거 맞아? S3는 또 여기 사이 틈새에 또 껴 있겠지. 그럼 결론적으로 첫 번째 시행에서 나왔던 원에서 두 번째 시행에서 나왔던 작은 원 3개, 세 번째 시행에서 또 나올 작은 원 몇 개? 9개. 이런 애들을 다 뭐 하라는 거야? 더 해 나가라는 거잖아. 그럼 이거를 아까 이 방식대로 풀 수 있냐? 풀 수 있다는 거야. 초항을 먼저 구해보자. 초항, 얘부터 구해야 되지. 자, 한 변 길이 얼마나 했어? 그러면 이 네저번의 반지름 구할 수 있어 없어? 어떻게 구해요? 정삼각형 넓이 얼마? 이 삼각형의 넓이는 루트 3이 아까 했잖아.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r 곱하기 세변 길이 합 얼마? 6이 되는 거 맞지? 얼마? r은 3분의 루트 3이지. 맞아? 그러면 얼마? 넓이는 3분의 1파이. 맞아요? 이게 초항이야. 초항 구했지? 그럼 이제 뭐만 찾으면 된다고? 공비만 찾으면 돼, 얘들아. 공비는 어떻게 구한다고? 넓이. 일단 요 원의 반지름과 요 원의 반지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공비가 나오겠지. 개수 공비는 얼마야? 3이잖아. 3개씩 증가하고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개수 공비는 3. 똑같이 써. 우리가 R을 구하기 위해서 넓이 공비 곱하기 개수 공비. 맞죠? 그럼 넓이 공비만 찾으면 되잖아. 그럼 이 넓이 공비라는 것은 요 원과 요 원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그림을 보는 거야. 첫 번째 그림은 요 그림인 거 맞아? 두 번째 그림도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이 되는 거 맞아? 그러면 지금 요 친구가 축소가 돼서 여기 온 거 느낌 왔어요? 그러면 봐봐. 내가 이 원의 반지름을 구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잖아. 왜? 요 모양이 요 모양에서 요 모양이 됐으니까 우리는 요 길이만 알면 된다니까? 그러면 이 도형과 이 도형의 닮은 비를 알 수 있고 이 닮은 비가 결국 넓이비로 바꿔서 넓이 공비가 된다니까? 이해가 돼? 그러면 요 길이만 찾으면 돼. 요 길이 어떻게 찾을까? 쉽진 않은데 이렇게 그으시면 됩니다. 수선의 발을 그어요. 그러면 지금 요 길이가 2였죠? 요 길이 얼마? 1. 전체 길이 얼마? 루트 3이지. 맞아? 전체 길이가 루트 3. 그러면 잘 봐봐. 요만큼이 지름이거든? 아까 지름의 길이가 얼마라 했어? 지름의 길이가 아까 3분의 루트 3이었잖아. 그럼 여기가 3분의 2 루트 3이 되고 여기가 그러면 3분의 루트 3이니까 여기가 얼마? 3분의 1, 여기 얼마? 3분의 2라는 거야. 1대 2대 루트 3이니까. 맞아? 따라서 나와버렸다. 뭐가? 닮은 비가 몇 대면? 2대 3분의 2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계산을 할 때 여기를 1로 맞추는 게 제일 좋아요. 왜 1로 맞추는 게 좋냐? 그러면 2로 나누면 1대 3분의 1이지. 그럼 이게 뭔 의미냐면 요 원의 반지름에다가 3분의 1배 때리면 이 원의 반지름이 되겠다. 이 소리야. 얘가 주인공이니까. 여기서 몇 배를 하면 얘가 되느냐가 보고 싶은 거고 그게 공비니까. 이해가 되니? 그래서 길이비가 1대 3분의 1이니까 넓이비는 1대 얼마? 9분의 1이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넓이 공비가 되는 거야. 따라서 이 원에서 9분의 1배라면 얘가 되고 9분의 1배라면 얘가 되는 거야. 알겠지? 개수는 어떻게 돼? 3개씩 3개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여기다 이제 9분의 1을 곱하면 이게 최종적인 공비가 나오는 거야. 3분의 1. 그럼 공비가 3분의 1이고 첫째 항이 3분의 파이고 우리가 원하는 건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결론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거는 1-3분의 1분의 초항이 3분의 파이고 1-3분의 1에 항이 5개 있으니까 5승이다. 이렇게까지 하면 답이 나옵니다. 알겠죠?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을 건데 여기를 잘해야 돼요. 여기가 킬러 문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면서 이 프랙탈은 대신에 배울 게 오늘 원리합기 쉽잖아.
프랙탈만 열심히 연습하시면 돼요. 평소에 공부하던 것보다. 알겠지? 프랙탈에만 좀 집착을 하시면 된다. 연습하셔라. 알겠지? 그래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예제 좀 풀었으니까 실전 문제들 한번 풀어보자. 제가 3번은 좀 버려둘게요. 3번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까 했던 거잖아. 그쵸? 한번 제가 아까 풀었던 요거 풀었던 요 그림을 빗대어서 한번 잘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살짝 변형시킨 거니까. 4번 볼게요. 4번. 안 돼. 요 백다방 거 마셔. 커피 나왔단 말이야. 맞긴 해. 아, 근데 진짜 촬영 중이라서 안 돼. 너의 잘생긴 얼굴이 나오지 않니? 진짜요? 응. 왜? 의균이 좀 잘생긴 거 아니야? 아닌가? 아니야? 욕먹어? 그래. 자, 가봅시다. 뭐 구하라는 거야? P1, Q1의 길이가 요 길이거든요. 요게 16이고 요게 30이야. 됐지? 구하라는 건 뭡니까? 요 길이의 합과 요 길이의 선분의 길이, 요 길이의 합을 구하라는 거지. 그치? 하나만 더 그리자. 아씨. 자, 그럼 요 길이 합까지. 자, 어떻게 구해낼 거냐라는 건데 뭐 몰라요. 근데 지금 같은 간격이라고 했어. 그 말은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다 같나요?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다 같나요? 같죠? 같으니까 뭐 하자? 뭔가 약간 닮음 느낌이 좀 나기 때문에 닮음의 스멜 때문에 살짝 여기 수선의 발을 끄자. 그럼 수선의 발을 끄게 되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뭐예요? 닮음이죠. 몇 대 몇? 1대 2 닮음이지. 그럼 요 길이랑 요 길이도 몇 대 몇이야 얘들아? 1대 2지. 그럼 내가 이 길이를 D라고 해봐. 그럼 여기가 몇 D? 2D가 되겠지. 그럼 요 전체 P1, Q1의 길이가 P1, Q1 아니잖아. P2, Q2죠. P2, Q2의 선분 길이가 얼마야? 왜? 이름 P2, Q2? 그럼 뭐라 해? P2, Q2? 오케이. P2, Q2. P2, Q2. 자, 그러면 얼마? 16 플러스 D. P3, Q3. 16 더하기. 뭐야, 이거? 얘네들을 다 더하라는 거잖아. 근데 얘네들의 수열이 무슨 수열을 띠지? 그렇지. 그냥 등차 수열의 한 문제라는 거야. 알겠니? 그럼 구하라는 것은 결국 Q2, 이제 나도 계속 의식하게 돼. P2, Q2에서, 맞죠? 어디까지? 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P11, Q11 이건 좀 너무 짜치잖아. 그치? 그래서 P11, Q11. 알았어. P2, Q2. P11, Q11. 오케이? 그럼 그것들의 합이니까 등차 수열의 합이잖아. 자, 등차 수열 합은 뭐 곱하기 뭐야? 엄마 이거 바로 안 나온다고? 등차 중앙 곱하기 합은 항의 개수잖아. 그지? 그러면 등차 중앙만 찾으면 되잖아. 그럼 여기서 일부 친구들이 여기가 30이고 여기가 16이니까 간격이 몇이죠? 막 이러면서 막 풀고 있다고. 근데 봐봐. 우리 P1, Q1 더하기 P12, Q12를 더한 것과 뭐랑 같아? P2, Q2랑 누구? P11, Q11을 더하는 것과 뭐 할까? 같잖아. 등차 중앙이니까. 그지? 그럼 뭔 생각을 하면 되냐면 결국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를 합하라는 거는 등차 중앙이 16 더하기 30에다 2를 나눈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P2, Q2에서 P11, Q11까지 개수가 10개니까 10만 곱하면 게임 끝이야. 알겠니? 미치겠다. 봐봐. 요 길이를 A1이라 잡아. A1 얼마? 여기 길이를 A10이라 잡아. A10이 얼마? 구하라는 게 뭐래? A2 더하기 A3 더하기 얼마? A11까지 합을 구하라며. 맞아 아니야? 그럼 니놈의 무슨 중앙을 찾으면 돼? 등차 중앙. 근데 이놈들의 등차 중앙이랑 누가 같아? A1, A13의 등차 중앙과 같잖아요. 맞죠? 여기까지 같잖아. 얘가 얼마래? 16. 얘가 얼마? 30. 그럼 이걸로 등차 중앙 만들면 돼. 알겠어?
됐어? 힘들게 공차를 다 계산하고 있지 말라고. 등차 수의 합은 무조건 등차 중앙의 대칭성을 활용하는 거야. 알겠지? 다음 5번. 두 문제 남았다. 끝나겠네 금방. 자 5번 별표 칩시다. 5번 별표 치시고 자 계산 흔적 남기기 적어놓자. 쉽진 않아. 이거 계속 프랙탈만 여러분들이 연습하시면 그러니까 이런 구조도 물론 약간 프랙탈 구조긴 한데 어쨌든 좀 빡세다. 자 그림 그리고 있는 동안 한번 문제 읽고 보세요. 자 그림을 약간 싸가지 없게 저렇게 이렇게 회전을 좀 시켜놨더라고. 저는 올바른 청년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가봅시다. 일단 지금 구하라는 건 뭐야? 정사각형 A8의 둘레 길이지. 둘레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 변으로 생각해도 될까? 나중에 그냥 얼마를 계산하면 돼. 곱하기 4를 하면 되잖아. 그럼 뭐 처음부터 둘레까지 생각하냐. 그냥 한 변 길이만 생각하면 되지. 정사각형이니까. 그럼 내가 그걸 A1이라 할게요. 인가요? 맞죠? 그럼 이제 A2를 구할 수 있겠지. A2 얼마? 자, 봐봐. 공비가 얼마인 것 같아? 그냥 약간 느낌적으로 푸는 거야. 지금 이 파트가 등비수열의 합의 활용이니까 공비가 이겠구만. 쉽군. 문제 풀면 틀려요. 얘 한번 봐봐. 얼마야? 뭐? 10이라고? 요 길이가 얼마야, 얘들아? 요 길이 얼마야? 4잖아. 그럼 요 길이 하나가 얼마래? 너 문제 안 읽지? 진짜 미치겠다. 얘들아, 글은 좀 읽고 살자. 여기 얼마? 2분의 1이잖아. 얼마야? 5. 등비수열이야? 그래, 깨진다고. 그러니까, 이건 내 문제가 아니군. 훗, 버려야 되겠어. 이게 아니야.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제가? 계산의 흔적을 남겨라. 우리 수열이나 이런 파트는 규칙성이 있잖아. 그래서 규칙성이 있는 수열들은 반드시 수열의 그런 흔적들을 조금 남겨놔. 그러니까 계산의 흔적들을 남겨놓아야지만 문제가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 흔적은 뭘 기준으로 하냐면 내가 만약에 얘를 보고 싶어? 그러면 전에 시행에서 무엇이 적어놔. 더 추가되었는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로 뭐가 나오냐면 규칙성이 나와. 알겠지? 무엇이 더 추가되었는가. 그러니까 지금 A1을 2라고 잡았고 A2를 4라고 잡으면 안 돼요. 여기서 뭘로 잡아야 되냐면 잘 봐. 기존에 있던 얼마에서 2에서 뭐가 더 추가가 됐어. 요거랑 요게 더 추가가 됐지. 그러면 이거는 1이 두 개가 더 생긴 거잖아. 2를 이렇게 쓰지 말고 곱하기 1 이렇게 써요. 됐죠? 왜? 1이 몇 개 있으니까. 2개 있다. 1이 2개 더 생겼잖아. 그거를 계산 흔적을 남겨놓는 거야. 단순하게 2라고 곱하지 말고. 알겠니? 그러면 A3도 전에 걸 보라고 했지. 전에 거 얼마? 2 더하기 2 곱하기 1 여기까지 써주고 그런 다음에 얼마가 더 추가됐어? 2분의 1이 몇 개? 2개. 그럼 2 곱하기 얼마? 2분의 1. 이거 개수였고 이게 변길이었던 거 알아? 그래서 개수랑 변길이를 똑같은 구조로 배치를 해둬야 규칙성이 훨씬 더 잘 보이겠죠? 맞죠? 여기까지 보면 규칙이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근데 보통 A3에서 보이긴 해야 되는데 보여 안 보여? 네, 잠깐만 잘 생각해보자. 여기에 4분의 1만큼의 요게 더 생기지. 그러면 길이가 4분의 1이 몇 개 더 생겨? 그 다음 항은? 그럼 더하기 2 곱하기 4분의 1이 더 생기는 거지. 규칙 안 보이나 아직도? 보여? 뭐가 보여? 그치, 얘는 공차 이루고 있다. 여기서부터 무슨 수열 이루고 있어?
등비수열 자체를 이루고 있다. 아, 제발. 야. 헷갈리잖아, 나도 시끼야. 이름이 헷갈렸어요. 어디가 공차랑 공비가 어디가 헷갈려? 자, 봐봐. 됐지, 여기까지? 그러면 A, 우리가 구하라는 A8은 어떻게 구하냐? 잘 봐.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 이루고 있는 게 아니었던 거야. 이 문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어디서부터? 두 번째부터 등비수열 띄기 시작하잖아. 그래서 첫 번째는 먼저 써주고, 그리고 얘가 뭐가 묶여요? 2로 묶일 것 같지 않니? 됐지? 그럼 두 번째 항에선 1까지였잖아. 세 번째 항에선 2분의 1까지였잖아. 그 다음 네 번째 항에선 2분의 1에 뭐가 나왔어? 제곱이 나왔잖아. 그러면 지금 몇 칸 차이가 나고 있어? 2분의 1일 때는 세 번째 항이었고 2분의 1의 제곱일 때는 네 번째 항. 제곱 네 번째. 2분의 1 1승 세 번째. 몇 칸 차이? 두 칸 차이. 맞죠? 그러면 8칸이니까 2분의 1에 몇 승까지 있겠어? 미치겠다. 6승이겠지? 맞지? 제곱이면 4항. 맞아? 2분의 1의 1승까지가 몇 번째 항? 세 번째 항. 그 다음 번째가 네 번째 항. 네 번째 항, 두 번째. 8번째, 6. 이걸 뭐라고 한다? 귀납추론이라고 하는 거야. 일반화 시키는 거. 너네가 수열에서 이걸 좀 잘해야 돼. 귀납추론. 뭔 말인지 알겠어? 계산해보세요. 답이 나올 겁니다. 알겠죠? 마지막 6번. 6번 라스트 문제. 자, 그림을 그리고 있는 동안 아휴 씨. 주영아, 저거 스탑 좀 해줄래? 위에 거다. 뭐야? 아래 게 뭐야? 어쨌든 구하라는 거 한번 다시 보시면 얘를 한 번에 시행해서 4등분 때리고 얘를 버린대. 근데 잘 기억해둬야 돼. 버리는 걸 뭐 하는 거야? 나중에 다 더하라는 소리지. 그럼 이게 첫 번째 도형인 거 맞아? 오케이, 첫 번째 도형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형은 색깔을 좀 다르게 해. 색칠해서 누가 되는 거야? 여기 얘랑 여기 얘랑 여기 얘가 되는 거 맞죠? 그렇죠? 아휴, 보자. 세 번째 그림. 됐지? 세 번째 그림 뭐야?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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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얘네들 다 더하라는 거지. 그럼 결국 뭐예요? 얘에서 개수가 몇 개씩 늘어나? 3개씩 늘어나고 있잖아. 3개씩 늘어나고 있잖아. 그걸 다 뭐 하래? 더하래. 그러면 첫 번째 도형 구해주면 답은 얼마? 첫 번째 초항은 얼마? 이게 4, 4, 16이잖아, 전체가. 전체의 4등분이니까 4가 되겠지. 그럼 공비만 찾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의 공비는 그걸 기억하라니까 요랬다가, 맞죠? 요랬다가, 맞지? 그려봐. 아, 못하겠다. 의견아, 해줘. 저 이런 거 잘 못해요. 아, 그런 거 잘 못해? 민성이 한번 해주면 안 되나? 권난이 이런 거 진짜 뭐라고? 권난이 진짜 잘해. 그래, 이거 좀 그래. 이거 나도 하면서 조금 그래. 현타가 좀 와. 아 그래요? 됐지? 그러니까 여기 뭐 기대하지 마. 하여튼 1, 3, 9니까 개수가 몇 개씩 늘어나고 있어요. 3개씩 늘어나고. 우리 계산을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이 넓이에서 얘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고, 그럼 나머지 개수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 그냥 개수 공비로 채워놓으면 된다고. 그걸 다 더하라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공비는 얼마냐면 넓이 공비부터 세워야 되는데 넓이가 지금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어? 절반씩 쪼개지고 있지 않아? 그치? 그러면 비율 관계가 몇 대 몇이겠어? 1대 2분의 1이겠지. 이해가 돼? 1대 2분의 1. 뭐 길이로 잡아도 되시지만
길이로 잡을까 헷갈리면 한 변 길이가 4래. 여기 4래. 그럼 요 길이 얼마? 2. 그럼 요 길이 얼마? 2. 요 길이 얼마? 1이네. 그럼 길이비가 몇 대면? 2대 1. 하지만 난 뭘로 바꿔? 그렇지. 여길 1로 맞춰주는 게 포인트야. 그럼 여기서 얘를 가지고 넓이비를 찾으면 1대 4분의 1이고 이 4분의 1의 의미가 뭐라고? 넓이 공비가 되는 거야. 알겠지? 개수 공비는 몇 개야? 3개라고 했잖아. 1개에서 3개 됐다 9개 됐잖아. 27개 되겠지. 81개 되겠지. 공비는 몇? 3이지. 개수 공비를 곱해주면 최종 공비가 나오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공비는 넓이 공비 곱하기 개수 공비로 나오는 거야. 알겠지? 이해가 돼? 오케이? 그러면 이거나 그러니까 개수는 공비는 그냥 세면 되지만 이런 애들 넓이 공비를 찾기 힘들 거야. 브랜치 9번 문제가 특히나. 그러니까 그런 문제 보시면 딱 보면 아 이거 공비 구하기가 쉽진 않아 보이는데 느낌이 날 거야. 내가 나름 그래도 힌트를 좀 던져줄까? 9번 문제? 네. 봐봐. 와, 씨, 꿀이다, 꿀. 자, 초항이 뭐예요? 초항은 이 넓이 합이지. 이게 초항이지. 그 다음에 잘 봐봐. 여기서 새롭게 이게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이 모양 보이지? 이 모양. 요 모양이 여기 있잖아. 맞지? 근데 첫 번째 그림도 요 모양 아니야? 맞지? 그럼 공비는 어떻게 찾냐? 이거 대 이거야. 이해가 되니? 길이비가. 왜냐면 이 삼각형을 이렇게 봐. 요 모양이지. 요 안에 삼각형도 이 모양이잖아. 그러면 요 삼각형이 축소돼서 이렇게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러면 한 변 길이랑 변 길이로 닮은 비를 찾을 수 있잖아. 그럼 그게 끝이야. 그럼 저 길이만 구하면 끝이야. 정사각형 넓이. 어렵지 않아. 쉬워요. 생각보다. 하여튼 얘기했죠? 그래서 이게 왜 나왔어 갑자기? 잠깐만 내가 욕 한 번만 할게. 이 피발놈 진짜. 안 하셨는데. 욕이야 나한테는 이것도. 알겠지? 제가 즉흥 피거든요. 갑자기 즉흥 이게 또 튀어나와 버렸잖아. 피발놈이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침착하게. 초항부터 몇 번째까지? 우리가 10번의 시행 끝에 합을 만들어 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제 한 번의 시행으로 얘가 만들어졌고, 두 번의 시행으로 얘가 만들어졌고, 세 번의 시행으로 이 빨간색 정사각형들이 만들어졌지. 그러면 10번의 시행이라면 1 공비가 4분의 3이고, 초항은 얼마? 4에다가 1 4분의 3이 얼마? 1항부터 10항까지 아니야? S 지금 뭐 구하라는 거야? 10번 시행 후에 구한 넓이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나? 그럼 이런 게 다 더해질 거야. 이거 다 더하라는 소리 아니야. 그럼 이게 1항부터 10항까지가 몇 개? 10개 있다. 요식 정리해주면 되죠? 답을 계산해주면 16 곱하기 1 4분의 3의 10승.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계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 프랙탈 문제는 시험에 준킬러급 이상으로 자주 출제가 되고 연습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연습을 좀 해보시고 어차피 문제수 없잖아. 별로 없잖아. 그지? 연습해 볼 수 있지? 오케이. 숙제는 라이트센 다 풀면 된다.